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인 안전장치입니다. 특정인을 위한 졸속 개정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에 기한 정치적 공세는 결코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한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뭐 정권을 내주든 대한민국을 거덜내든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네, 하여튼 뭐 나머지 조항들은 우리가 다 대체로 많이 좀 다뤘거나 알고 있거나 이런 내용들이죠. 뭐 검사의 그 보안수사권 폐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쭉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공소기각을 하는 사유를 이제 추가한 게 그게 이제 이번에 좀 이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도대체? 예. 첫 번째가 중대한 위법 수사 그리고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각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이걸 도대체 왜 넣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의심의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부분도 좀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좀 있는 게 아니고 네. 굳이 그걸 넣었다는 얘기는 우린 한 사람으로 또 향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유를 이제 더 추가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없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이때 이걸 넣느냐? 넣는 규정도 왜 이렇게 범위가 넓으냐 개념이. 그래서 법무부 차관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했다는 거 앞에 자의적 판단으로라는 게 들어가야 한다. 이유는 판례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법도 거기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렇게 짚어줘야 한다 했더니 이걸 제안한 김용민 의원은 우리가 무슨 판례 따라서 법안 만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그래도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이걸 최대한 넓혀놔서 판사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지라는 압박을 더 받게 하고 판사가 만약에 공소기각을 안 했다고 할 때는 법 왜곡죄로 단죄한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아닌가? 중대한 위법 수사가 있거나 소추재량권을 벗어나서 기소를 하면 지금도 공소기각이 되죠. 네. 하나만한 얘기들을 이렇게 넣어놓은 그러면 의도가 있을 텐데 예. 이 법 조문 자체보다는 이거를 다루는 방식이 아마 문제 제기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갑자기 논의하던 것도 아닌데 이게 들어가 있어서 지금 쟁점이 변화됐잖아요. 예. 앵커께서도 보안 수사권을 많이 얘기했으니까 이거 한번 다뤄보자고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게 정치적 쟁점 전환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러니까 프레임 갈아 끼우기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전투기가 막 공중전 벌이다가 플레이어를 딱 쏴버리면은 전투기 안 따라가고 플레이어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논의가 이제 뭔가 가라앉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한 얘기. 그러니까 약간 성동격서 같은 느낌으로.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근데 이 하나만한 조항보다 그 국민 삶에 더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건 보안 수사권 관련 논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보안 수사권이 아니라 공소기각 사유로 정치 쟁점이 잡히면 이거 지금 보안 수사권과 달리 저희 당 지지층에서도 이거 찬성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보안 수사권만큼 이렇게 막 반대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하나만한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약간 기술을 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시죠. 지금 민주당이 요새 하는 일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조정식 의장이 이제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쨌든 민주당 출신 인사지 않습니까? 네. 그 연임 개헌 얘기해가지고 이제 다 그 전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임 개헌 할 거니까는 우리는 개헌 논의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 그 무슨 황당한 얘기냐라고 했는데 이제는 막 이유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재명 독재 프레임으로 막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독재명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공소기각을 또 넣어가지고 이게 연임 개헌이랑 같이 늘 언급이 되는 게 공소 취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공소기각은 물론 공소 취소랑 다르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지만 제도적으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 맥락으로는 같은 거잖아요. 정치적 맥락으로는 그게. 그러니까 이 빌미를 계속 주는 거예요. 이해 못할 일들을 계속 하는데 그럼 저는 이게 어떤 실제로 뭐 공소기각의 의도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실제로 이제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냐?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과정을 짚어보면 대단히 황당한 건데 이 애초에 요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TF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김용민 박은정안이 있고 하나 더 있고 뭐 차규근 아닙니까? 요 세 개를 가지고 논의하다가 뭐 이걸 병합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거잖아요. 원래 이 원본은
김용민, 박은정 아닌 거거든요. 네. 그 병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섞여 들어온 것이고 이거를 실제로 민주당이 이제 국민의힘이 다 가버린 이제 법사위에서 논의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렇게 깊숙이 논의하지도 않았어요. 그 법무부 차관이 이제 말씀한 거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깊숙이 논의하지도 않고 뭐 이거는 어쨌든 간에 개혁의 어떤 뭐 그런 조항이다 이렇게 하고 뭐 그냥 적당히 넘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조항이 이제 전제하고 있는 거는 유우성 씨 사건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유우성 씨. 네. 탈북해가지고 간첩 이제 만들었다. 그게 네. 김용민 의원님이 그렇죠. 변호했던. 그렇죠. 예. 네. 이분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위법한 수사를 통해서 이 어떤 혐의를 억울하게 뒤집어 쓴 누명을 뒤집어 쓴 사례인데 말씀하셨듯이 김용민 의원이 그 변호인이었어요. 그때부터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건데 자기 소신을 이제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이런 법사의 소위 말하는 법사의 강경파들이 주장해온 검찰개혁도 그렇고 사법개혁도 그렇고 이런 주제들이 무리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현실의 어떤 사법체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건데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제 진행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맥락이고 그게 넘어오면서 법무부 차관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법무부가 무슨 얘기를 한다. 다 검찰이 하는 얘기입니다. 법무부 장관이든 차관이든 누구든 간에 그것은 기득권의 어떤 반발이에요. 그래서 안 듣는 겁니다. 네. 그냥 안 듣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지금 전당대회 하는데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이 정말이게 걱정돼가지고 이거는 너무하지 않아요? 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이게 넘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의도는 아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정치적 오해를 초래하는 건 맞는 정치적 행동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민주당이 대단히 무능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하원기 대변인 말씀하신 약간 눈길 돌리기 같은 거 만약에 이제 그게 맞으려면 요 새로 슬쩍 집어넣은 이 조항이 정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여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별로 알고 보니 별로 문제가 안 되어야 된다. 네, 그럼 이제 이게 눈길 돌렸는데 그게 이제 성공한 거죠. 근데 저는 그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번역되던 조작기소 특검 관련해서는 네. 반대하던 입장이었어요. 네. 심지어 뭐냐면은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는 거를 보기 위해 특검을 한다. 예. 조작기소 특검을 한다. 일단 그 특검을 해보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소는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거지. 과거에 그 특별법은 조작기소 특별법 안에 공소 취소도 같이 태워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조문 자체를 봤을 때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를 법조문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위법한 수사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공소기각 되는 건데 굳이 이걸 왜 넣었냔 말이죠. 그것도 2번 뭐 3번 이렇게 회의해서 충분히 수기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실 저희 당 지지층에서도 이거는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쟁점이 여기로 옮겨가면 이게 보안 수사권 폐지 유무보다는 훨씬 더 지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부분에 오해하기 대해서는. 너무 좋은 조항은 아니에요. 그렇죠. 하필이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조항 왜 넣냐 이렇게 이제 네. 의심을 갖는데 다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공격받기도 너무 좋은 조항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현행의 이제 사법부의 판결의 내용이나 보면 이런 걸 보면은 네. 유우성 씨 사건처럼 이 수사가 위법해서 공소기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라는 게 이 김용민 의원 등이 가진 이제 인식이에요. 예. 있긴 있는데 극히 드물다. 일반적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나려면 그거는 절차적인 무슨 문제가 있어야지 공소기각 판결을 하지 판사들이 이 검사들의 수사 내용을 문제 삼아서 공소기각 판결을 잘 안 한다. 그래서 이런 판결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줘야 된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근데 이거는 말씀하셨듯이 뭐 보안 사건 논의에서 뭐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효과 정도가 아니고 그런 효과 정도가 아니고 국민의힘이 딱 원하는 그러한 구도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저 무력화하기 위해서 자기 사건 퇴임 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금 사법부도 장악하고 검찰도 장악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 구도를 스스로 민주당이 지금 만들어준 셈이고 심지어 이 얘기를 요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합니다. 이 자리에서 별로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런 분들이 한 얘기를 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은 이 민주당 내에 지금 정청래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일부 지지층이 뭐라고 막 하고 다닐 것이냐. 네. 유시민이 옳았다. 이 얘기를 계속 할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리를 스스로 뭐하러 만들어주냐면 오히려 이게 그래서 앵커님이나-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넣은 거 아니냐는 얘기를 일부러 해서. 지금 관점이 약간 다른데 네. 앵커님이나 김민하 평론가가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야당에게 왜 그런 빌미를 줬냐라는 네, 거고 네. 제 얘기는 제가 그 조작기소 특검법 그러니까 공소취소 특검 관련해서 반대할 때랑 네. 보안 수사 폐지하는 걸 반대할 때랑 어느 게 더 부담스럽냐면 공소취소 특검 반대할 때 더 욕을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당의 빌미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보안 수사 폐지 유무로 가면 저희 당 내에서도 반대가 많기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플레어라는 거는 국민의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당 지지층이라도 일단 엄대엄으로 만들어야 이걸 가지고 정치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치한 거 아니냐라고 저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당에서는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거의 없는 거죠? 그건 모르죠. 이제 막 됐으니까. 공개적으로 아직 표명된 거는 없는데요. 네. 오늘 본회의 전에 의원총회가 또 있는데 혹시 여기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절차상의 이견이 있는 거랑 내용적 이견이 있는 거랑 이런 것들이 아직 다 충분히 노정된 네네.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에도 너무 이상한 게요. 자 봐요. 중대한 위법 수사로 공소 제기 때잖아요. 네. 지금 검사에게는 이제 수사권이 아예 없어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기왕에 과거에 있었던 걸 가지고 좀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안 들리니까 그럼 누구 재판이냐라고 딱 생각이 들고 소추재량권 현저 일탈해서 공소 제기 때라는 건데 자 그럼 소추는 검사가 할 수 있으니까 공소 제기를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인데 수사권도 없고 사실 확인 정도만 하는 단계에서 뭘 재량권을 일탈할 여지가 있겠느냐. 그럼 이것도 다 결국 또 과거에 검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할 수 있었던 때에 한정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억울한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가 아니라 과거를 어차피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넣었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적인 게 만약에 정말 민주당 사람들이 공소 취소나 기각을 원해가지고 이제 이걸 추진했다. 네. 근데 연임 개헌도 그렇고 공소 취소나 뭐 기각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말을 하면 그걸 더 못하게 됩니다. 그죠.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해놔가지고 네. 더 오히려 더 못하게 되는 거고. 그쵸. 이제 국민의힘은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법 장악인 뭐 그런 것들을 해서 판사들을 겁박해서 관찰할 것이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데 이게 지금 이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강할 때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재판을 지금 손댈 수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결국은 이게 결국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할 건데 판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가서 지금 당장 이게 결국은 자기가 판결한 게 역사에 남는 건데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도 모를 판결을 지금 당장 빨리 이게 개정된다고 해도 이 개정된 법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빨리 공소기각을 빨리 판결해야 되겠다. 이렇게 법관이 할까요? 아니면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되고 재판에 시간이 필요하고 질질 끌어가지고 나중까지 가져가가지고 이 정권의 힘이 약화된 다음에 뭐 판단을 하려고 할까요? 저는 후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실효적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기각의 목적이나 이런 거는 없다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정치적 빌미만 줬지 그런 목표를 가지는 것도 저는 이제 문제지만 그러한 목표가 있다고 하더라도 달성도 안 될 일인 것이고 그리고 아까 하원기 대변인이 말씀하신 이제 뭐 그 당내 지지를 좀 많이 받는 쪽으로 이제 틀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아까 유시민 전 장관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내 구도도 그렇지 않게 되는 과정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네. 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김용민 의원이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입장을 오늘 냈군요. 오늘 아침에 네. SBS 라디오에서 밝혔네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에 이 공소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니까 이론적으로는 적용될 수 있는데 이 조항이 없어도 적용이 된다. 라고 그 왜 넣었냔 했습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네. 대체. 국민의힘이 민주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 이런 법은 통과되더라도 굉장히 큰 역풍을 맞을 그래서 수밖에 왜 넣냐고 없어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새로 검사가 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게 모를 수 있으니까 내가 더 신경 쓰고 체크해야 되겠다 이렇게 알려주는 개념으로 이 조항을 넣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매뉴얼을 만들어 주든가 뭐 그렇지. 그런 걸 해야지 왜. 교육자료 내야지 이걸 법안에 넣으면 어떡해요. 알려주겠다고 체크. 아시겠죠? 국민들한테 왜 이러는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체크. 이런 분은 공직선거에서 걸러내야 돼요. 자, 체크합니다. 자,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이 법안 개정에 대해서 또 목소리를 좀 낸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이 지난 28일 법사위에서 이 정성호 장관이랑 내가 이런 대화를 했다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이 주변에다가 결국 책임은 이 보안수사권 폐지에 따른 책임은 법안을 주도한 강경파 의원들이 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고요. 네. 또 두 번째로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보안수사권 폐지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복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잘했다.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심경을 아마 표한 건 아니겠느냐. 뭐 공식적으로 한 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뭐 사석에서 요 정도 얘기한 거니까 요 정도 전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뭐 듭니다. 김태규 의원의 이제 주장인데 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김태규 의원한테 뭐 좋은 얘기 하고 싶지 않을 건데 이 정권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이제 험했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그만큼 이제 절박하고 답답한 거겠죠. 네. 그럼 정말 근데 또 이 여당 내 지지층의 공소 취소 음모론은 정성호 장관도 막 끼어 있는 것처럼들 회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성호 장관이 지금 법사위 강경파들이 공소 기각을 추진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거를 추진하는데 그러면 강경파들이 좋다고 해야지 왜 강경파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음모론적인 그런 해석보다는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좀 해석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진짜 정성호 장관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문장 자체는 타당하지는 않습니다. 강경파 의원들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 당론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당론으로 처리한 거를 대통령께서 공표하면 책임은 그냥 민주당 혹은 민주진영, 민주정부 전체가 지게 되는 것이고 제일 많은 책임을 묻게 되는 건 대통령이거든요. 대통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막 그 어차피 저 사람들이 무리했기 때문에 선거 때 저 사람들한테만 딱 특정 계파에만 책임을 국민들이 물어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책임 관련해서는 김용민 의원이 한번 여기 출연한 적이 있어서 그것도 이제 여쭤본 적이 있는데 책임은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책임은 우리가 지겠다. 공은 대통령에게 우린 돌리겠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렇게 이제 이름을 네이밍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그 대통령이 안 정신 좀 좋아하실 것 차려야 되는 같은데. 얘기죠. 정신을 좀 차리시는 게 좋죠. 네. 그런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고. 네. 저는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제2요구권 행사해야 된다 생각해요. 이거는 이건 관련해서는 제2요구권이라는 게 무슨 여야 막 극한 대치할 때 정치 쟁점화 할 때 잘 써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처리하는 건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우려가 심할 때 다시 한번 좀 논의해 보라고 있는 게 행정부의 그 국회에 대한 견제 권한이지 않습니까? 제2요건은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 거부권. 예.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그 얘기 하신 분들이 최근 들어 조금